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특징이 경제의 특징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큽니다. 전체적인 비중에서.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시가총액 워낙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바이오에 삼성바이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G에너솔루션 아니에요. 2차 전지 아니에요. 2차 전지도 굉장히 커요. 비중이 커요. 이 편협적인 굉장히 작은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전체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도 덩달아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겠는데 지수 바닥 쳤습니다. 떨어질 게 없어요. 지금은 PBR이 0.8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장이 PBR 자체가, PBR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산 가치가 나옵니다. 가치. 그 가치에 0.8배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이 기회가 바로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시장이 또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그 이동평균선이 주식이라는 것이 특히 지수가 급락을 하면 지금 급락한 단계, 급락 이미 했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이게 바로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간적인 수렴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매물 털어내고 다시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모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제반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결정하는 수급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 200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6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제 코스피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할 때 이제 여기 제일 보면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차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이번 달만 하고 다음 달만 하고 주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80대도 하고 90대도 할 수 있어요. 주식은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여유 자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금이 있으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창업 쉽지 않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또 주식은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기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부를 조금씩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차트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차트 공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든지 일단 한 만큼 차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거면. 그리고 기본적인 이 차트를 아시는 분들하고 모르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를 켜고 가는 거하고 그냥 내비 없이 운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차트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란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거예요.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주식의 추세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은 추세에 있어서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중심점이고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오늘을 포함해서 과거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그죠? 산술적인 평균, 그것이 5일 이동평균선이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 동안의 주가의 산술적인 평균, 이것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이 지금의 주가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인 역할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려면은 그것이 저항선으로 작업합니다. 저항선. 뚫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뚫게 되면 그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현재의 주가가,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평균선 볼 때는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조금 추세 매매를 한다,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은 60일 이동평균선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60일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 60일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파란색. 이게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6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상방이냐, 아니면 하방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추세가 배열이 좋다, 나쁘다,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럴 때는 완만하지만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 그전에 5만 원대에서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꺾여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지금은 어쨌든 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추세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지금 잡아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수익이 전혀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저점에서 잡으면 박스입니다. 박스 계속 박스하면 60일이나 20일이나 120일이 주가가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요렇게 움직일 거예요.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 요렇게. 어쩌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배열 상태예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단기 반등이에요. 반등. 추세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개별주 재료가 있는 종목이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대형주, 우량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박스권 행보를 보입니다. 행보를 보이다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20일 맨 밑에 있고요. 5일은 더 밑에 있고 20일, 60일, 이게 1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배열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는 것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이동평균선은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열이 중요해요. 배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추세는 이것은 느립니다. 주가가 느려요. 추세가 그러니까 단타가 나오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런 게 안 나와요. 나오려면 추세가 정배열된 종목이죠. 정배열은 5일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60일, 이 120일. 이게 정배열입니다. 이런 종목은 대부분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종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정배열인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역배열된 종목들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런 횡보를 보이다가 60 따라오는 20일이나 60일, 120일 제가 일단 60일 설명드렸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계속 흘러내려요. 주가가 그런데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지금 급격하게 각도가 내려오다가 이게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져서 나중에는 이 5일이나 20일이나 60일이나 120일이나 이동평균선들이 결집 모이게 됩니다. 당연하죠. 행보를 하면 당연히 이것들이 이제 쭉 따라와서 20일은 빨리 와서 붙고 60일은 조금 느리고 그죠? 60일은 3개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0일은 더 느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붙겠죠. 그때 추세가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지수가 제가 이제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이라기보다는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 또 매매에서 손실 본 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수익이 날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차트 강의를 하면서 여기 보면 보조지표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지표가 여기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보조지표가
MACD가 있고요, 스토캐스틱 있고, 파라볼릭 있고, DMI 있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뭐 RSI, ADS 이 7개가 주 보통 많이 쓰는 보조 지표가 물론 뭐 더 많은데 보통 7개 정도, 8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좀 시간이 지금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지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 그러면은 저는 단연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를 제가 저번에도 제가 짧게 강의를 했는데 볼린저 밴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 하신 분들은 그죠? 잘 몰라도 그죠? 이게 가장 발전된 상위 지표예요.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상위 지표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저 오늘 멀리서 광양에서 전남 광양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신데 비행기 값 충분히 뽑습니다. 왕복 비행기 값 충분히 뽑고 남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쉽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장에 보면 볼린저 밴드라고 지금 나와 있죠. 두 번째 장의 아래쪽에 보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밴드보다 한 단계 발전된 지표이며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과 같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일 때 밴드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은 95%다. 그 다음에 다만 모든 급등주의 추세 전환은 밴드를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 볼린저 밴드는 확률적 분포 곡선입니다. 확률적 분포 곡선. 미국 사람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고요.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했고요. 이게 나온 게 1980년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주식이 지표가 다 90년대 후반,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 자체가 그죠 개인용 PC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때 처음 이제 알려진 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알려진 거예요. 그때도 뭐 지금 한 20년 넘었죠. 그때도 20년이 뭡니까?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도 금산전문가님 저하고 뭐 배우러 다니고 금산전문가님 저한테 가르쳐주고 막 그래도 신기했는데 그게 벌써 한 뭐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실제로 이게 2010년도에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는 자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지워버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이동평균선을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동평균선을 지워버리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럼 선이 딸랑 3개 있어요.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이 빨간 선. 이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다 띄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위해서 지운 거예요. 빨간 선이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일이면 단기일 수도 있고 중기일 수도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20일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자 할 때,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할 때, 또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차트를 항상 봐야 돼요. 항상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상한선이 이렇게 있고요. 20일 평선 이게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이게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 주가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식은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밴드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 이 사이에서만 주가가 움직여요. 이 사이에서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5.4%예요. 실제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법은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주가가 벗어나지 않으니까 매매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주식을 샀다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또는 상한선에 팔면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럼 주식은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개별주를 띄워놓고 차트를 강의를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개별주는 인위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들 수도 있고 차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는 누가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오면은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안 떨어집니다. 95.4%는.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주식을 사서 하단은 여기 보시면은 상단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선이 있는데 이 세 개는 각각 지지와 저항입니다. 각각 지지와 저항이에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나면 상단을 뚫어버리면은 볼린저 밴드가 지지선이에요. 지지가 안 되면은 볼린저 밴드 또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상단선은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중심선도 가장 중요한 건데 중심선이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에요. 주가가 중심선보다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이 중심선이 지지선이에요. 지지가 잘 돼요. 잘 한 번에 안 뺍니다. 빠지더라도 중심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그래서 이 중심선도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내려오면 주가가 이렇게 중심선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 중심선 21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이에요. 바로 못 뚫어요. 뚫을 때 한 번의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못 뚫으면 또 내려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하단선도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하단선도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다음 주부터 매매하실 때 볼린저 밴드 차트를 띄워놓고 모든 뭐 시황이나 지수나 같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선도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상한선에서 이 하단선 이 폭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는 요 내만 머물러요. 항상. 그래서 하단에 사서 중심선에 팔든지 기다렸다가 상한선에 가면 팔든지 또 대부분 보면 이럴 때는 다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주식시장에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주식이 하단선 빠진 거예요. 상단선 올라갈 때는 또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는 또 팔고 여기 보시면 상단을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지금 매도예요. 매도. 그 다음에 하단선 내려오면 샀다가 중심선 못 들어오면 팔았다가 그 다음에 요 하단선 내려오면 또 주식을 샀다가 지금 삼성전자기 때문에 폭이 작아 보일 뿐이지 개별주 하면은 더 큽니다. 더 큰 수익이 나요. 이렇게 매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뚫었을 때는 여기 하단선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뭐 요런 지점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 단타는 나와요. 그 다음에 매도. 지금은 매수해서 매도. 이게 다 지금은 매수권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기 때문에 조금 약한데 일반적인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주식을 사고 하단을 빠져나갈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하단을 빠져나갈 확률이 2.2%밖에 안 돼요. 상단 뚫어낼 확률이 2.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4%는 볼린저 밴드 안에 주가가 위치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을 때는 조금 매수하고 중심선이나 상단선 가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볼린저 밴드를 강의할 때 저처럼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틀립니다. 틀려요. 자, 제가 지금 강의를 들었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서 하단에 오면 사고 상단에 가면 팔아라.
이것이 대부분의 강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볼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할 때 볼린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고 상단에 팔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매매법이라기보다는 시황의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은 자.